사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릴 기억이라는 게 원래부터 형성이 안 되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뇌과학 처돌이인 제게 너무나도 좋았던 책, 그리고 우리 우구님들께도 강추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도 탑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짜잔! 리사 제노바의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을 보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기억과 뇌과학의 만남이라. 혹시 미친듯이 어려운 책 아니야? 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의 지식을 쏙쏙쏙 담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쉽고 재밌게 잘 써져 있어서 읽자마자 푹 빠져서 쭉쭉쭉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대한 뇌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기억과 망각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등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사 제노바는요, 신경과학자면서 소설가입니다. 뇌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성을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소설들을 썼는데요. 특히 그중 스틸 앨리스라는 소설은 전 세계 3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2014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희귀성 알츠하이머 연기를 한 줄리안 무어가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고요. 리사 제노바가 그동안 걸어온 모든 행보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게 되면요, 항상 이 대중들에게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저자에게 더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자이자 소설가인 자신의 이 특장점을 정말 잘 살려서 처음으로 쓴 논픽션 책이 이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있어요. 어찌 보면 차가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뇌과학 지식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만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책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구님들도 읽어보시다 보면 지식을 늘려나가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감동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목차를 보고 싶어요. 목차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흥미로운 책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목차는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기억의 과학, 2부 망각의 예술, 3부 기억의 숲을 가꾸는 법,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 기억의 과학에서는 말 그대로 기억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억의 원리에 대해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차 위치를 잊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3장부터는 작업기억, 근육기억, 의미기억, 섬광기억,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억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만 읽어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뇌과학 입문서로도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부로 가면요,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 이걸 일화기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억들이 형성이 되고 회상이 될 때 기억이 어떻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혀끝에 기억이 맴도는 현상, 설단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9장으로 가면 미래 기억에 대해서, 일주일 뒤에 어느 날 뭘 해야겠다라고 작정하는, 이걸 미래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 가면서 이제 망각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저자의 이야기와 뇌과학 지식들을 같이 버무려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 오면요, 이제 기억을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또 잠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등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요. 자, 그러면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도 건망증이 정말 심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디 갔다 오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두고 다니기가 일쑤고요. 외출을 할 때도 항상 내 물건을 찾으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런 게 반복되니까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한편으로 가질 때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책에서 저자는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열쇠 같은 물건의 장소를 잊어버리는 이유를요, 사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릴 기억이라는 게 원래부터 형성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책에서 저자는 기억을 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호화 단계, 강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부호화 단계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감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어떤 정보들을 뇌는 부호화해서 일단 그걸 인지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이런 부호화만 했다고 기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지만 그걸 다 기억으로 남기지 않잖아요. 기억이 형성되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열쇠를 두면서 그냥 순간적인 부호화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열쇠를 둔 장소라는 그 기억이 이 안에서 형성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 찾기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해서 제가 그거를 두는 그 장소를 명확하게 집중해서 바라본다든가, 혹은 내가 그 둔 장소를 되뇌면서 반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했다면 기억이 형성이 되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부주의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기억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아이의 습관을 잘 들여서 항상 같은 자리에 찾기를 둔다면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게, 결코 내 머리가 나빠서라든지 내 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여러 꿀팁들을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 우구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보일 수 없는 장소에 단서를 배치하기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해요. 밖에 가지고 나갈 물건을 현관 부근에 놓아둔다. 파티에 와인을 들고 가야 한다면 와인을 현관 바닥에 둔다. 콘서트에 갈 때 표를 잊지 않고 가져가야 한다면 역시 현관문 앞에 둔다. 우편물을 들고 나가야 한다면 그것도 현관문 앞에 둔다. 그냥 집을 나서려다가는 말 그대로 물건이 발에 차인다. 꼭 문 앞일 필요는 없지만 이는 꽤 확실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도록 단서가 제때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집에서 나갈 때 창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반드시 현관문을 지나칩니다. 여기서 당연히 단서를 배치하는 것 자체를 또 까먹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이 방법은 저도 평소에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우구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 건망증이 단순히 진짜 그냥 건망증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알츠하이머 증세의 초기 증상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날 어수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물건을 놓아둔 장소를 늘 잊어버린다. 어떤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이고 어떤 경우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일까? 열쇠를 현관 근처 탁자 위나 코트 호주머니에서 찾았다면 대개 그냥 건망증이다. 짜증은 나겠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열쇠를 거기에 두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열쇠를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다면 염려된다. 열쇠를 발견하고서도 잠시 동안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열쇠가 어떤 용도로 쓰는 물건인지 잊어버리는 것은 의미 기억 장애이고 이것은 기억 체계 내의 병증일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건망증에도 좀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깜빡깜빡 있는 게 반복되기만 해도 혹여나 내가 치매가 아닌지 많이 두려워하시곤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중의 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오히려 망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기억에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해줘요. 되게 우리를 잘 보듬어주고 있는 거죠. 방금 나눴던 이런 기억에 대한 지식들 뿐만 아니라 책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과 함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억이 노화와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법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일찍부터 내 뇌를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더 좋았던 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조금씩 잃어간다고 해도 그 기억이란 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거예요. 이 책의 가장 첫 문장과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이 저자의 뜻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첫 문장은 이거예요. 일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은퇴한 하라구치 아키라는 규칙적인 반복 패턴이 없는 무한소수 파일을 소수점 아래 11만 1700자리까지 암기했다. 라고 이렇게 첫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억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중요성을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또 읽어드릴게요. 소중하게, 그렇지만 결코 무겁지 않게. 기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기억을 관리하되 망각에 연연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짜잔! 오늘은 리사 제노바의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우구님들께 정말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